1000억 있으면 왜 부동산 사서 어쩌고저쩌고 뭐 금융상품을 사서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몇십억도 없어 본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300억에서 1000억으로 발전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100억에서 300억 정도로 가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해드렸듯이 이 영상도 그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0억이라는 게 순자산이냐 부채 포함 자산이냐 이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로 따지는 분들은 이제 이 상황과 크게 관계없는 분들이 주로 따지니까요. 난 부채 포함 100억이니까 부채 없이 100억 가는 게 맞나? 네, 부채 포함 100억이면요 부채 포함 300억 가는 게 맞고요, 순자산 100억이면요 순자산 300억 가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건 100억이라는 걸로 내 자산이 표현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0억이면은 200억 갈 수도 있는데 300억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보통 이제 사람이 숫자는 1, 3, 5, 7, 10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억에서 200억 가는 걸 생각하는 것과 100억에서 300억 가는 걸 생각하는 건 완전 달라. 100억을 한번 해본 사람은 200억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걸 하는 거잖아. 하던 대로 하면서 시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막 보통 금액 얘기할 때 뭐 1, 200억대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1, 300억대 되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2, 300억대, 1, 200억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100억 하는 사람들은 300억 정도를 목표로 해야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뭔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모든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야 돼. 근데 그 하고 싶다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수준이 있고 내가 뭔가 특출나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수준이 있단 말이야. 이걸 목표로 해야 내가 더 막 하고 싶단 말이야. 이거는 그런 노력을 끌어내지 못해. 그 사람에게. BMW 3 시리즈 타? 5 시리즈 목표야? 내가 처음에 5 시리즈 살려고 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3 시리즈 샀어.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차이가 안 나. 3 새 거랑 5 좀 몇 년 된 거 같은 가격이지. 7 시리즈 살려다가 3 시리즈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 애초에 갭이 너무 나고 이거 아주 오래된 거랑 얘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7 이런 걸 목표로 잡아야지. 5는 이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100억이 있는 분들은 목표를 300억으로 가셔야 됩니다. 500억이다. 그럼 뭐 한 1000 정도 목표로 삼는다. 근데 왜 500억에서는 왜 1000억이냐? 왜 2배냐? 여기선 3배였는데 왜 2배냐? 이 갭이 크잖아요. 그래 이제 사람이 용심이 생깁니다. 보면 욕심이 생기듯이 그 정도 단계를 생각해야 살짝 겁도만하면서 될 것 같을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일단 100억이 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300억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100억을 순자산으로 갖고 있다. 부채 포함이라도 순자산은 보통 30억에서 50억 됩니다. 왜냐면 집이 있는 경우가 많고 70%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30억. 에 플러스 집값 내지는 부채가 좀 적으면 뭐 50억 뭐 이 정도 갖고 있을 테니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보통 한 가지로 되신 분도 있고 두 가지로 되신 분도 있어요. 한 가지 본인이 사업이나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냥 샀다. 두 가지가 잘 됐다는 경우는 본인 하는 업 플러스 재테크까지 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300억에서 1000억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 1000억 있으면 왜 부동산 사서 어쩌고저쩌고 뭐 금융상품을 사서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몇십억도 없어 본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본인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동시에 본인이 재테크나 아니면 뭐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오른 거예요. 근데 1000억 있으면 현찰이 1000억인 줄 아는 거는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 현찰 1000억, 뭐 100억을 뭐 1000억을 딱 통장에서 보여줬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야, 새 전이냐 새 후냐 이거 따지는 분들 절대 보지 마세요. 왜? 새전 새후를 왜 따집니까? 100억 있으면요 세후라도 50억은 남아요. 그쵸? 그러면 세금 많이 내니까 100억 안 해요? 세금 많이 내는 게 아까우면 발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돼요. 평생. 그러면서 누가 잘 됐다고 하면 야 세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거를. 네, 우리는 성장하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자산을 이만큼 잃었다면 사업이나 영업이나 아니면 본인이 하는 일이나 뭐가 잘 돼서 꾸준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도 되고 있는 거예요. 재테크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 정도가 됐다면요. 이런 얘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예요. 네. 순자산 100억 내지는 부채 포함 자산 100억 몇 살에 됐을까요? 이런 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책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걸 짜집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돈만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빨라도 30대 중후반이고요. 보통 40대입니다. 회사 가치가 100억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아까 말한 본인 일로만 100억이 되는 분들. 그래서 이걸 뭐 엑시트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100억을 딱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재테크를 한 사람과 이분과의 이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네, 엑시트를 하고 나면 이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내가 또 이런 일을 만들어서 엑시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뭔가 투자를 해놓고 그냥 먹고 살 것이냐. 둘 다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내가 또 사업을 하면서 재테크를 어느 정도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생활비를 쓰면서 이거를 하나를 더 키워보겠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한번 단절이 딱 되죠. 다시 0부터 시작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엑시트를 그 다음이나 다다음 번까지 성공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30대 후반이나 40대는 돼야죠. 네. 그러면 100억에서 300억 가려는 것도요, 보통 40대 정도는 돼야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어린애들처럼, 야, 100억 있으면 뭐 하면 되지?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이제 뭐 덧글놀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죠. 100억 정도가 됐다면 보통 본인 업을 하고 있고 재테크를 하고 있고 적어도 집이 하나 있고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 있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억이 가려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 불어나려면요. 부채도 같이 불어납니다.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은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곱하기 몇 년 하면 그냥 딱 나오죠. 그 이상의 발전은 없죠. 그 이상의 발전이 있으려면 재테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재테크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부채 없이 물론 갈 수도 있어요. 100억 있는데 뭐 10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재테크를 해서 득을 많이 본 분들은 부채를 적정히 활용한 거예요. 물론 코로나 시작 초입에 극단적인 부채를 안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많이 터진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왜?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걸 가지고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8, 90% 대출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야,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부채는 필요하다. 100억 가지고 50% 대출해서 200억짜리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2배가 됐을 때는 배율은 똑같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0억짜리 200억 됐으면 100억 벌었고 200억짜리 400억 됐으면 200억 벌었잖아요. 번 게 2배가 차이 나잖아요. 비율은 똑같지만.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무조건 오르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 야, 떨어지거나 잘못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재테크의 기간을 짧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개월, 1년, 2년 이 정도 보면은 야, 내려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근데 건물 가격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변동됐던 걸 한번 보세요. 꾸준히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야, 과거가 그랬는데 그랬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10년 뒤에 어떨 것 같은데요? 10년 뒤 본인 월급 올라요, 안 올라요? 김밥값 올라요, 안 올라요? 짜장면 값 올라요, 안 올라요? 그건 오를 것 같죠, 좀. 그렇죠? 네, 그건 오를 것 같은데 건물값은 안 오를 것 같다고요. 그거는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우상향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사면 쭉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부채 포함 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부채 포함 자산의 규모를 키우지 않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아주 천천히 간다? 네. 부채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전체를 키웠더니 시간 지나서 얘가 이렇게 컸고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줄었다. 그걸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50억짜리 샀는데 내가 대출을 60%에서 30억 대출하고 20억 갖고 전 샀어요. 시간 지났더니 얘가 100억이 됐어요. 지금도 그대로 30억은 있고 순자산이 70억이 됐어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어요? 부채 포함 자산으로 먼저 자산을 확장시킨 거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모아서 다음 거 산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너무 다음 재테크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부동산에 있어서는 적어도 부채 포함 자산의 규모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법칙은 뭐냐면 우량한 부동산이어야 돼요. 입지가 좋고 확실하게 시간이 뭐
1, 2년은 모르지만 5년, 10년 뒤에는 확실히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을 사야 돼요. 그랬을 때 5년, 10년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 버리죠. 근데 그런 걸 제3자가 보고 야, 쟤 운 좋았잖아. 옛날에 빚밖에 없었어. 지금 살만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나 훨씬 더 낮은 사람이 이 사람을 까기 위해서. 그때 내가 그러니까 또 하라고 했어. 자기가 뭐 해준 것처럼.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근데 그렇게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채 포함 자산을 지금 확장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자산 300억이 됩니다. 그럼 저는 계속 부채만 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두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그럼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건물 아까 말한 것처럼 50억에 샀는데 100억이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부채는 처음부터 30억이었고 지금도 30억이고 그런데 순자산이 20억이었는데 70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경험하겠냐 안 하겠냐 묻는 거예요. 이제 뭐 부채가 좀 준 것 같아서 마음 홀가분한데 다시 그거를 이렇게 해요. 그래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까지는 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100억 한 사람들에 비해서 300억 간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올라갈수록 드뭅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건물 금액이 낮으면 거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좋은 자리에 비싼 거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네, 하나도 안 그럴싸해요. 가격이 낮은 건 위치가 안 좋다는 거고요. 붐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사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분별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그런 것들 안 합니다. 작은 것들은 많고 큰 거는 적으니까 큰 거는 살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작은 것들은 살 사람이 많잖아. 수요가 이거는 많고 이거는 수요가 적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어렵고 이건 거래가 쉽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왜요? 작은 거는요,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많습니다. 큰 거는요, 수요도 적지만 공급도 적어요. 그래서 그런 양쪽 부분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억까지 되는 분들, 이거 노력으로만 진짜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분들의 생각, 부채는 안 좋은 거고, 뭐, 대출하는 거 없이 나는, 뭔가, 그거는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누가 1등이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부채 없는 거냐 따지진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누가 더 많이 잃었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부채 없이 쭉 왔어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개근상 받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실성이니까. 그렇죠. 근데 개근상 받았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보내주지는 않잖아요. 네, 이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자산 100억에서 300억이 되려면 부채 포함 자산을 늘려야 된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량한 부동산을 사서 장기로 보유한다. 그러면 100억부터 300억 가는데 1년 만에 가야 돼요? 아니면 6개월 만에 가야 돼요? 2년 만에 가야 돼요? 도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이만큼 성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300억 가는 게 의미가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억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확실한 부동산을 부채 포함해서 사서 내가 긴 세월을 보유한다. 그러면 300억 가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해서 300억은 못 갑니다. 몇십억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현금이. 그렇지만 그 잔재미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산을 상승시키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억의 자산이 있는 분이라면 이 다음 300억을 목표로 하고 300억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라면 부채 포함 자산을 늘릴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또 고민되는 게 분산 투자할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올인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에 올인한다. 어정쩡한 것에 나눠놓으면요 죽도 법도 안 돼요. 대출을 활용을 해서 자산을 키우신 분들은 100억에서 300억 가고 300에서 500억 가고 이게 좀 쉽게 결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내가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이제 뭐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모으신 분들은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에 대한 그 부담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면 느껴. 이제 어릴 때 수영을 안 해보면 커서 물에 들어가는 게 겁나거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야. 어른인데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게 어프어프 하는 건 쪽팔리잖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뭘 새롭게 배우기가 어려워.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새로운 거를 접하기가 그래서 어려워.
이제 초보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 투자라는 건 어릴 때 빨리 접할수록 좋아. 내지는 간접적으로라도 접해봐야 돼. 친구나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접해봐야 돼. 그렇지 않고 쭉 모아왔잖아? 그러면 첫 집을 대출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대출 안 하고 사도 됐어. 대출 안 하고 산 게 엄청 뿌듯하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있어도 대출해서 사야 됩니다. 왜? 대출이라는 거 경험을 안 해봐 버리면요, 그 뒤에 더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결정을 못 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대출 없이 샀어요. 그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왜? 일단 내가 그렇고 내 가족이 알고 내 지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걸 알므로써 내 앞으로의 행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뭐, 야, 대출 왜 해? 이런 얘기를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건물을 살 때 대출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게 있는데 틀렸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뿐만 아니라 대출하는 거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이렇게 살면은 그 삶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있거든. 더 깊게 얘기하면. 저는 얼마가 있는데 그냥 이자금만으로 100억 건물 살게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자금 있는 걸 정말 모아서 대출을 이만큼 받아서 하는 분도 계시다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세요.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면 내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그래. 옆에 있는 우물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놀래지 당연히. 야, 저긴 개구리보다 물고기가 많대.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내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 삶의 방식이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 사람은 내 주위 사람들 얘기를 더 귀담아 듣게 돼 있거든. 지금 30억을 갖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대출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게 이제 망설이는 이유가 소득이 본인이 적다. 여기서 적다는 건 2, 3천만 원 내외입니다. 내지는 모으는 게 적다. 모으는 게 뭐 몇백이거나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뭐 3천 이상 된다. 이런 분들은 하시는 게 맞아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상황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량한 부동산을 선택해서 그 정도 감당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망설여지면 앞으로 하긴 힘듭니다. 지금도 망설여지면 앞으로, 왜냐? 본인이 나이를 먹잖아요. 50대 때 더 못합니다. 60대 때 더 못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취적인 게 점점 줄고 안정적인 거, 현재 상황을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데 그걸 알고는 있지만 행동이 안 나갑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요. 그 전에 안 해봤으니까 지금 해봐라는 건 말은 맞지만 그걸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본인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애미야 국이 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짤 수도 있고 제가 싫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론으로 설명하죠. 정말 본인이 이성적인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건 뭐 모든 선택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못합니다. 영원히요. 네. 그리고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건 뭐냐면요, 어쨌건 한 번은 알아봤으면 건물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5년 10년 지났더니 올라갔어요. 됩니까 그게? 그래서 더 못 네. 산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알아볼 거면 그냥 가격은 알아보지 마세요. 어차피 안 할 거라면 가격 알아보지 말고 그냥 건물 사고 싶은데 상상 속에서 얼마일 것 같아. 그냥 지나가세요. 가격까지 알아보면 몇 년 지나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 그거 몇 년 전에 얼마였는데. 예전 그 가격 그대로에 더 좋은 컨디션의 건물을 사고 싶어. 조건만 까다로워집니다. 더 못합니다. 그러다가 뭘 하죠? 네, 사기를 당합니다. 지방의 구석에 있는 거 수익률 높다고 그걸 삽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월세 받다가 공실에 괴로워하죠. 팔려고 해도 안 팔리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하면 안 됐어로 결론을 내리죠. 그건 잘못된 결론이죠. 진작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럼 누구도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분들 자녀도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대를 잇습니다. 네, 그냥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얘기는 말아야겠다. 더 궁금해. 결혼도 그렇잖아요. 본인 얘기신가요? 아니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지역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재테크 뭐 그럴 수 있어요. 막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남 부동산 재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몇 달 전에 상담 오신 30대 초반의 남자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에서만 하셨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대출이나 이런 게 이제 좀 경험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먼저 사보라고 하셨거든요. 그치? 그것도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럼 추천해 주시죠. 그럼 돈만 있으면 뭐 건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인드에 성장이 없으면 그 결정을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여건이 돼도 못합니다. 깊은 물에 못 들어가죠. 전 어렸을 때 수영해서 바다 보자마자 뛰어들었어요. 수심도 모르면서. 왜냐면 나는 물에 뜰 수 있거든. 깊으면 뭐해? 뭐 어때? 친한 사람들이랑 제주도 가서 배를 타고 가다 바다 한가운데 그냥 뛰어 들어갔단 말이야. 배를 세우고. 깊으면 뭐해? 난 위에 어차피 있을 건데. 그래서 배가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여러 명이 가서 배를 빌려서 탔었는데 막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물에 들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그럼 좀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수영할 줄 아니까 주변에서 더 놀랐겠다. 다 그러진 않겠죠? 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겠죠. 근데 안 해본 사람 겁나서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적절한 시점에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40대 중반에 50억 있어서 재테크 투자를 할까 말까 이거보다는요 어렸을 때 몇 번 해보고 더 적은 돈이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걸로도 돈을 키워온 경험이 있는 게 재테크를 하기에. 이게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은 초중고는 다 똑같이 다니잖아요, 법적으로. 뭐 대학 가는 분들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지만 초중고는 그때 다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대출을 해서 뭐 재테크하는 것도 부모님이 해서 보여주던가 그 친구가 직접 하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100억이 됐다는 거는 적어도 한 달에 1억 이상 벌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재테크를 꾸준히 해서 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는 월 번다고 봐야죠. 짧게 잡으면 뭐 한 꾸준히 재테크를 한다 뭐 이렇게 치면 3, 4년? 길게 잡으면 6, 7년? 3, 4년 안에도 될 수 있구나. 실제 사례가 많은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거 그냥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산을 불림에 있어서 나이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자산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요새 결혼 안 한 분들도 많지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다는 거죠. 네, 원래대로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00억에서 300억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지금 타이밍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이 겁나 잘 되는 거 빼고는요. 네, 그거에 자신 있다면 뭐 재테크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재테크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차에 말 한 마리가 아니라 말 2마리, 3마리, 4마리가 낫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